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편되면서 친구 목록 대신 프로필 사진과 게시물 등이 먼저 보이는데요. 일부 이용자들은 이번 업데이트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카카오톡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 카카오톡은 여러모로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앱이라면 다 그렇겠지만 메신저 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들이 앱에 머무르는 시간인데요. 고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려운 메신저 앱은 사용자들이 최대한 오래 앱을 사용해야 광고 노출과 커머스 소비의 기회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카오톡이 지난 10수년간 1위를 지켜온 월간 활성자 수는 2023년 유튜브에게 자리를 내어주었고요.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월 평균 체류 시간 또한 2021년도부터 쭉 하락세를 타더니 올해 7월엔 700분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같은 달 900분대를 기록한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고 실제로 최근 잘파 세대 사이에선 탈카톡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카카오톡은 다소 공적인 느낌, 인스타그램은 사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주로 직장이라든지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주로 많이 소통을 합니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취미라든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은 메신저 기능 외에도 콘텐츠가 많습니다. 스토리 답장은 물론 피드나 릴스 공유로도 대화거리가 계속 생기니 굳이 할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고 메신저답게 답해야 한다는 부담이 덜하죠. 반면 카카오톡은 메시지 외에 특별한 콘텐츠가 없고 인스타그램 DM을 잘 쓰지 않는 부모님이나 업무를 위해 직장 동료들 간에 쓰이다 보니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커뮤니티엔 대학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카톡을 깔았다는 말이 떠돌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카카오톡이 어쩔 수 없는 동시에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이라 분석합니다. 결국 유저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줘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아무래도 PD형 UI라든지 숏폼 도입은 광고를 배치한다든지 콘텐츠 소비 증가를 유도해서 전체적인 어떤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간 카카오톡은 채널 광고 중심으로 광고 매출을 올렸던 터라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반면 피드 광고를 꾸준히 강화해온 인스타그램은 올해 기준 미국 메타 광고 매출의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피드형 UI와 숏폼 도입이 글로벌 트렌드인데다 실제로 사용자 이탈이 수치로 나타나는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용자들이 꾸준히 지적하는 지점은 카카오톡은 메신저라는 점이죠. 우리가 카카오톡을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한다면 물과 공기 같은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여는 창이 카카오톡이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변화를 준다, UI, UX에 변화를 준다 할 때는 중장년층들한테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층이 환영하느냐? 저는 딱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MZ세대라든지 1020은 소셜 기능을 다른 쪽에서 이미 소비하고 있거든요. 메신저 이상의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번 카카오톡 개편에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